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5월 18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고한 대로 오늘 매물 4만 개 돌파, 4만 개 돌파했어요. 그리고 새 정부 기대 효과 2달 만에 끝. 자, 6월 1일 재산세 요거 전까지 거래 5월의 거래는 상당히 빈약할 것이다. 판 사람은 취득세 때문에 다시 사지 않는다. 전월세 거래량이 늘고는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늘었다기보다는 거래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시간 복습 잠깐 해봤고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여기 빨간 선 요 짝대기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요게 하나가 2,000건이에요. 2,000건. 하루에 1,000개씩 화요일 1,000개, 수요일 1,000개에서 4만 개를 돌파했어요. 내일 되면 또 소폭 감소해요. 근데 감소하는 폭이 작아요. 감소하는 폭 한 3분의 1 정도 되돌림 효과가 있고 다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 되면 또다시 2,000개가 늘어나고 이런 식이에요. 매물 증가 야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요 이거 진짜. 올해 안으로 45,000개 5만 개 올해 안으로 5만 개도 넘지 싶어요. 역대 이런 적이 없었죠. 과거에 이런 것들은 허위 매물 덩어리였던 걸 감안하면은 아마 역대 최대 물량 매도 물량 나와 있는 상태예요. 전세 물량 제가 2달 만에 대선 효과 새 정부의 기대감이 끝났다고 말하는 게 전세 물량 안 팔려고 내놔봤는데 전세 걷어들이고 팔려고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돼. 다시 매물 늘어나고 있습니다. 9,845개 조만간에 이번 달 내로 아마 10,000개 돌파할 것 같죠. 자, 월세 물량도 마찬가지로 증가세로 돌아서 있는 모습. 대선의 효과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여기 대선 기한과 맞물렸던 지점 곧 있으면 끝납니다. 2달 만에 그 효과는 반감되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3월 4월 엄청난 기대감으로 거래량 엄청나게 늘었어요. 4월 거래량 정말 한 2,400개까지 2,400개 과거 거래량 충격이 11월 달에 거래량 충격이 한번 왔었거든요. 그 이전 시점까지 거의 회복할랑 말랑할 정도까지 가지만 5월의 거래가 너무 빈약하다. 5월의 거래가 빈약합니다. 자, 가격 상단 부분 신고가 좀 몇 건 나왔어요. 억 단위의 상승들 몇 건 나왔어요. 대형 평형 얘는 일단 제껴두고 나머지를 보더라도 얘도 대형 평형이네요. 대형 평형에서 좀 구분하기가 좀 애매해요. 아무튼 국민 평형 기준으로 보면은 한 15%, 14% 하락, 거의 한 20% 가까운 하락 눈에 띄고요. 그 다음 부분도 억 단위의 하락들 동그라미만 칠게요. 더샵 명지, 퍼스트 월드 3단지, 거제동 월드 메르디앙, 그리고 한 10% 이상 하락했는 대형 파크 프루지오까지 큰 하락들 계속. 그렇게 큰 하락을 보긴 좀 해요. 오늘 대구 지역 제가 딱 규정을 지었어요. 대구는 부산보다 하락이 한 3, 4개월 정도, 지수상으로 보면 한 6개월 차이 나지만 실거래가상으로는 한 3, 4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대구는 마이너스 25%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센텀 비치 프루지오 거의 30% 가까운 하락. 요런 게 가끔 튀어나와요. 부산도 30% 가까운 하락 가끔 튀어나와요. 그 다음 20%, 30% 가끔 튀어나오는데 시간이 점점 누정되면 누정될수록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거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게 마이너스 25%네. 10% 중간중간에 많이 끼어있지만 아직까지 큰 하락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주공 24평형 15% 하락했는 것도 보이고 장간 신동아 파밀리의 39평형 요 평수가 약간 넓은 거는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도 하락 거래가 주류를 이루는데 레미안 장전 오늘 요거는 무슨 거래인지 제가 정체를 파악하지를 못하겠네요. 요거 5건이나 있었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하락 롯데캐슬 정도 한 10% 정도 하락 보였고요. 건당 거래 대금을 보더라도 대선 효과 3월 4월로 끝이 나고 다시 건당 거래 대금도 하락 추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 4월의 거래량 늘어났지만 5월의 거래 굉장히 적다. 5월 거래량 어제 체크해 드렸잖아요. 역대 이전 5개년, 이전 5년을 되짚어 봤을 때 항상 4월의 거래보다 5월의 거래가 많았었는데 올해는 4월의 거래가 5월의 거래보다 더 많은 좀 이례적인 해가 될 것 같아요. 3억 미만 거래 비중 약간씩 높아지고 있고 6억 이상 거래 비중도 4월 달도 보시면은 거래량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힘을 못 쓰죠. 딱 지금 요 계단식으로 형성이 될 뻔했는데
아마 5월달 되면 다시 낮아지는 계단 형태, 요 형태 그냥 납작한 형태, 과거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아주 괴로웠잖아요. 지금 그나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6월달에 6월 말에 있을 주정심의. 근데 해제할 마음만 있었으면 주정심의가 과거에는 1년에 2번 하도록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6월, 12월 과거에는 2번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수시로 필요하면 주정심의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마음만 먹었으면 5월달 지금이라도 당장 개최해서 해제해주면 되는데 부산 먼저 해줄까요? 대구 먼저 해줄까요? 대구가 하더라도 대구가 먼저 합니다. 대구가 부산보다 빨라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대구 해제해주고 나면은 부산도 해제 안 해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다시 규제를 해제했어요. 해제하고 나면 7월, 8월 집값이 급등해요. 혹시라도 급등을 해요. 물론 매물도 출회하겠고 아무튼 과거처럼 뭐 대출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어쨌든 급등을 한두 달 한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다시 규제 지역에 다시 묶일 수 있어요. 이 부분도 간과하시면 안 될 부분이에요. 과거에는 폭등했다 그러면 또 12월 달까지 눈치 보고 있다가 그래도 한번 야 설마 더 오르겠냐?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면서 있다가 또 6개월이 지나고 이렇게 몇 개월이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바로 조져버릴 수 있다. 네. 그 부분 감안하면 다시 내가 1주택에서 한 개 더 샀는데 사고 보니까 이거 또 상황이 또 쉽지 않게 돌아가죠. 다시 처분이 어려워지는 이런 지경에 이르를 수도 있다. 이게 뭐 두채 세채 보유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다. 그나마 또 종부세에 또 기대는 부분도 있죠. 종부세에 기대는 부분도 있다. 뭐 입법까지 통과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민주당에서 내놓은 건데 이제 민주당도 막가자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 망해도 국힘 너희가 집권하고 있을 때 그때 망해라 이런 식으로 조금 지방 부동산 시장을 좀 무시하는 처사. 6억 이상 거래 비중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낮아지고 있어요. 6억 이상 거래 비중. 분양권 21건, 요 21건에도 여기 거래량 팡 튀어나오는 효과가 일부 보이긴 한데 요것도 좀 특수한 거래들. 얘네들이 20개. 그 외에 한 개 빼면 기장읍에 있는 요 신은 희망타운 공공분양. 요거 하나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알맹이 없는 것들 거래. 실질적인 뭐 거래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될 정도. 자, 전세 거래량 135건. 이 신고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추세예요. 네, 4월 원래 거래가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되고 있어요. 32건 제외하더라도 거의 110건 가까이 신고되었으면 거래량 신고는 많다. 숫자로만 아무튼 신고가 비율 10% 이하로 떨어졌어요. 전세 시장도 많이 힘을 받지는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큰 폭이 하락, GS 하이츠 자이 한 2억 정도 차이 나고 마린시티 자이 1억 5천 정도 차이 나고 그 다음에 뭐 하락거래가 더 많고 이게 뭐 갱신해서 올라간다 이런 신고가들 요 정도면 한 뭐 갱신 정도의 거래 요거는 한 0.7억 정도 오르긴 했네요. 나머지는 그렇게 큰 폭의 신고가가 1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른 것도 없다. 그렇게 또 따지고 보면 큰 폭으로 내리지도 않는데 대구나 부산 지역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부담한다. 집값 대비 임차금은 임차 부담은 대구가 거의 광역시 중에서는 1등. 부산도 전세가가 좀 낮긴 했는데 최근에 전세 가격 거래되는 거 보면 거의 한 2등, 광역시 중에서는 2등일 정도로 임차인들이 소득 대비 많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평균 전세 가격도 반짝 대선 이후 반짝 들어올리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 효과는 오래 가지 못했다. 월세 거래량 월세 거래량도 예년보다 확실히 많은 수준으로 올라왔죠. 요게 이제 신고가 충실해졌어요. 지금 신고되고 있는 것은 118건인데요. 오늘자로 신고된 것 4월, 5월 거래를 제외하니까 37건이나 제외가 돼요. 그 막 1월달, 작년 12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거래되는 것들이 지금 막 뒤늦게 막 신고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거의 80건의 거래죠. 80건의 거래면 거의 1월달, 2월달보다 거래가 더 많이 신고되고 있어요. 월세가. 그 말인즉슨 실제 이주는 많지 않은 달이에요. 예년 평균을 보더라도 2년씩 옮겨 다니면서 산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요 주기에 맞춰서 물량들이 이동하는 게 일정해야 돼요. 어느 정도. 근데 그것을 깨트리고 올라간다. 이제 신고가 아주 충실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월세 가격도 타 광역시 대비
집값 대비로 보면은 부산 분들도 나름 좀 비싸게 살고 계시는 느낌이에요. 임대거래량 숫자적으로 예년 평균을 이제는 다 뛰어넘을 거예요. 몇 월 달이 되건 예년 평균은 항상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올 것이다. 과거의 기억은 잊어라. 노란색 요 부분 신고율 요 무렵에 언론 뉴스 찾아보시면 전월세 계약했는 거, 임대거래 했는 거 신고율이 한 50% 정도. 빨간색 작년 말쯤 되면 신고율이 70% 정도. 이제 다음 달이 시작되면 이제 신고율 100%가 되겠죠? 물론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혹은 월세 얼마인가요? 월세 30만 원, 50만 원. 아이고 제가 찾아봤는데 그것도 깜빡했네요. 아무튼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거래는 무조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안 내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아주 신고 정신이 투철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